온갖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두목이 된 남자.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에게 접대를 잘하면 좋게 좋게 지내고, 접대를 설렁설렁하면 자신의 부하를 풀어 약탈을 일삼은 남자.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신념이라도 됐는지 이 형님은 이러한 짓을 무려 20여 년 동안 자행했는데요. 이 패거리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며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녔는데, 백성들은 방울 소리만 듣고도 그들이 동네에 뜬 걸 알았다고 하네요.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을 동네를 주름잡던 프로 약탈러로 보낸 이 형님은 바로 오나라의 돌격대장 감령입니다. 동네 양아치의 삶을 살던 그가 어떻게 송건의 신뢰를 받는 용맹한 장군이 되었던 걸까요? 20여 년간 약탈을 하고 다니다가 감령은 제자백가의 책을 읽고는 이러고 살면 노답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는지 약탈러의 삶을 그만두고 유표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표의 중용을 받지 못했던 그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황조의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감령은 황조의 밑에서 능조를 죽이는 등의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황조의 눈에도 들지 못하게 되고, 감령은 여기서는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없다 하는 생각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붙잡힐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소비의 도움을 받아 황조의 늪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즉시 감령은 오나라로 빤스런을 시전했는데요. 오나라의 송공과 주유, 여몽은 감령의 아우라를 알아봤는지 특별히 대해주었고, 감령은 이에 힘입어 자신을 홀대했던 유표와 황조를 죽이자는 계책을 올립니다. 감령은 유표는 꿈이 크지 않고 자식들은 모자라고, 황조는 늙어서 정신이 흐리고 재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부하들은 황조를 속이고 등쳐먹고 있고, 황조 또한 부하들의 재화를 탐내해 빼앗아 원한을 사고 있으니로 시작해 마치 자신을 홀대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듯 열변을 토하여 마침내 송건의 공격 허락을 받아 황조를 공격해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적을 계기로 감령은 병권을 얻게 되는데, 이후 감령의 행보를 보면 정말 돌격대장이라는 칭호가 착 달라붙습니다. 감령은 관우가 정예병사 5,000명을 이끌고 냇물을 건넌다는 소식을 듣자 800명의 병사만 맞춰주면 자신이 기침소리와 가래침소리 콤부 한 방에 관우를 쫄게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늘어놓고, 설사 관우가 냇물을 건넌다고 하더라도 포로로 붙잡을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니, 감령은 병사를 충원받아 관우가 거느린 병사 숫자의 3분의 1 정도만 데리고 겁도 없이 관우와 맞짱을 뜨러 나갑니다. 평소 자신감하면 둘째가라고 해도 서러울 관우는 감령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전진하지 못하고 뗄나무를 엮어 진영을 만들어 머물렀는데, 감령이 관우가 한 발 물러설 만큼 당시에 엄청난 장수였던 것인지, 아니면 물을 건너가는 입장에서 기습 공격이라도 받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관우가 전진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령과 관우의 대치는 관우 거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관우를 묶은 공을 계기로 감령은 서릉태수에 임명되었는데요. 여기서 감령의 돌격 본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감령은 환영 공격에 참가했는데, 이 전투에서 자신이 선봉에 서서 직접 줄을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 적장 주광을 포로로 잡고, 이 전투에서 감령은 여몽 다음으로 큰 공을 세워 절충장군에 임명됩니다. 또 조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유수로 출격했을 때 감령은 고작 100여 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적의 진영을 기습해 수십 명을 죽이고 기선제압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송건은 이를 보고 흐뭇해하며 조조에게는 장류가 있지만 나에겐 감령이 있으니 맞짱 한번 떠볼만하다 하면서 흡족해 했다고 하니, 이 형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다 싶기도 한데 그게 바로 이 형님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이 형님의 호방한 성격과 장사들을 귀히 여기는 태도 덕에 병사들은 그를 잘 따랐지만 너무 거칠고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형님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감령의 주방에서 일하는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여몽에게로 빤스런했다고 합니다. 여몽은 감령이 이 아이를 죽일 것을 염려해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감령은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를 돌려받았고 감령은 아이와 함께 돌아오자마자 뽕나무에 아이를 묶어놓고 직접 활을 쏴서 죽여버렸다고 하네요. 이 형님은 어린 아이를 죽이고 나서 옷을 벗고 배 안에 누워 있었는데 여몽은 이 소식을 듣고 화딱지가 나서 감령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 형님은 모르겠다 배째라 식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빡이 돈 여몽은 감령을 공격하려던 찰나에 여몽의 엄마가 맨발로 달려나와 말려서 피바람이 부는 것을 피하긴 했는데 어린 아이가 저지른 실수가 죽음으로 대신해야 할 엄청난 잘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살생이 지금보다야 빈번한 일이었겠지만서도 너무 잔인한 것 같네요.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전쟁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감령의 야생미가 송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